안녕하세요. 자, 12장 마지막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그 12장 강의를 해오면서 이런 코드도 본 적 있죠. 이거는 함수가 아니라 템플릿이다. 얘의 이름은 함수 템플릿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 하는 내용은 뭐냐면요, 템플릿의 원리에 대해서, 실제로 템플릿이 어떻게 구현이 되는 것이냐, 자, 그거를 갖다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템플릿은 함수 오버로딩과 유사한 형태로 구성이 됩니다. 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런 거예요. 자, 지금 보면은요, 이 add 함수 있죠? 이 add 템플릿 있죠? 메인 함수에서 보니까 10과 20을 인자로 전달합니다. 자, 따라서 t는 자, int가 되겠죠? 자, 이러한 함수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t가 더블이 되겠죠? 자, 따라서 더블, 이러한 함수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이러한 함수가요, 얘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메인 함수에서 호출하는 add 함수는요, 얘가 아니고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이 함수를 호출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요, 여기서 호출하는 것도 얘가 아니고 실제로는 이걸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이 add 함수가 호출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상당히 놀라운 일이죠.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컴파일러가 코드를 자동적으로 생성하거나 그런 경우 있었습니까? 그런 경우 전혀 없었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 템플릿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코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정말로 이러한 형태의 코드가 만들어지거든요. 자, 언제 만들어지냐면 바로 컴파일 타임에 만들어집니다. 즉, 컴파일러가 작성한다, 만든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얘는 우리가 실제로 호출하는 함수인가요? 절대 함수 아니죠. 함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템플릿, 즉 형틀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자, 원리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컴파일러가 이제 이게 확인을 하다 보니까 여기 보니까 add 함수 호출하면서 인자값 int형으로 전달을 하잖아요. 자, 이런 걸 다 캐치를 해서 자, 여기서 요구하는 대로 함수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즉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따라서 얘의 이름이 바로 템플릿 함수가 되는 겁니다. 템플릿 함수. 자, 이해되셨어요? 자, 얘는 실제로 호출이 가능한 함수잖아요. 최종적으로 호출되는 주체들은 얘네들이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가리켜 템플릿 함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얘는 함수 템플릿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함수다 라고 얘기하면 틀린 얘기가 사실은 되는 거죠. 템플릿이다 라고 해야 맞는 얘기가 되는 거고, 이 템플릿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자동적으로 생성된 이 함수가 바로 템플릿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함수다 라고 해서 템플릿 함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순서를 제가 좀 한번 다시 말씀을 드려보죠. 자, 이런 코드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자, 일단 컴파일러가 여기까지 쫙 컴파일을 할 거예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C 컴파일러는 위에서 아래로 컴파일을 하죠. 자, 그리고 나서 메인으로 들어오고 이것도 컴파일하고 이거를 컴파일하려고 해서 딱 봤더니 컴파일러가, 자, 다시 제가 강조합니다. 컴파일하려고 딱 봤더니 add 함수 호출하면서, 즉 요거 호출하면서 인자값으로 10과 20을 전달을 하네요. 그죠? 자, 따라서 컴파일러가 t를 int로 정의를 해가지고 바로 이 함수를 만들어냅니다. 누가? 컴파일러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컴파일러가 또 다음 줄을 갖다 컴파일 하려고 해서 봤더니 이번에는 add 함수 호출하면서 인자값으로 1.1, 즉 더블형 데이터를 전달을 하네요. 그죠? 자, 따라서 이 순간에 컴파일러가 이 코드를, 이 함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누가? 컴파일러가요.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cout add 3, 4다. 자, 그럼 컴파일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3과 4를 인자값으로 받을 수 있는 함수는, 즉 템플릿 함수는 이미 만들어 놨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함수를 다시 만들지 않고 얘만 그냥 컴파일하고 넘어가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원리를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자, 이거는 클래스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 몰라도 사실 프로그래밍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것 같지만 사실은 지장이 조금 있습니다. 자, 왜 지장이 있는지를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자, 우리가 보통 보면은 예를 들어서 A라는 클래스를 템플릿으로 만든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근데 보면 보통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분리 컴파일 하죠. a.h에는
클래스에 대한 선언을, 그 다음에 a.cbp에다가는 A 클래스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들 지금까지 OP 프로젝트 이렇게 진행해 오셨죠? 자, 이렇게 우리가 파일을 추가를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정의하는 클래스, 이 A 클래스가 템플릿이 되어도요, 이렇게 나눠 놓고서는 자, 선언만 템플릿화하고 그 다음에 정의가 또 따로 템플릿화 되어집니다. 우리 템플릿 클래스 선언과 정의 분리하는 방법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분리를 하고 컴파일을 하면 이제 이상한 에러가 뜨면서 여러분들이 도대체 이 에러가 뭘까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럼 왜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요. 자, A 클래스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 다음에 main.cpp가 있는데 이 main.cpp의 코드에 어떤 코드가 있냐면 A라는 템플릿, 자, int로 구체화시켜서 예를 들어서 A다 이름을 그 다음에 인자값 10, 자, 이렇게 객체 생성한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즉 A 클래스를 갖다가 int형으로 구체화시켜서 생성자 호출할 때 10으로 인자값을 전달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객체를 A라는 이름으로 내가 정의하겠다 라는 선언이죠. 그러면 main.cpp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은 뭡니까? a.h라는 헤더 파일을 인크루드 하죠. 자, 얘만 인크루드 합니다. 그래 놓고 이제 컴파일 하면은 문제가 생겨요. A 클래스가 템플릿이 아니라 클래스였다라고 하면 전혀 문제가 안 될 것이 A 클래스를 템플릿화 해버리면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이건 사실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가 좀 전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템플릿은 그 자체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함수 같은 경우에는요, 템플릿 자체가 호출되는 주체가 아니죠. 자, 마찬가지로 클래스도 클래스 템플릿은 그 자체가 객체가 되는 주체가 아니라고요. 그 클래스 템플릿을 기반으로 해서 자, 우리가 실제 객체 생성할 수 있는 클래스 코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만들어지는 시점이 언제냐면 컴파일 타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보자고요. 인트형으로 구체화된 A라는 클래스가 여기서 지금 새로 만들어져야 될 겁니다. 자, 그럼 A라는 클래스를 갖다 새로 만들기 위해서 a.h라는 헤더 파일을 통해서 클래스의 선언은 참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무엇은 참조가 불가능하냐면 정의는 참조가 불가능합니다. 이것까지 참조해야 우리가 A라는 클래스를 만들어낼 텐데, 즉 int형으로 구체화된 클래스 템플릿을 기반으로 해서 A라는 템플릿 클래스를 만들어낼 텐데 컴파일러는 얘를 갖다가 참조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당연한 거죠. 컴파일러니까. 다른 파일에 있는 연결고리는 어디서 형성이 됩니까? 링커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 거죠. 컴파일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건 링커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다른 파일에 있는 거 막 참조하는 건요. 근데 다른 파일에 있는 거 참조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기계 코드로만 바꿔내는 것은 컴파일러가 하는 작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컴파일러가 이것을 문제시 삼는 거예요. 자, 그럼 해결책은 뭐겠습니까? 아주 간단하죠. 선언과 정의를 분리하지 않고 그냥 하나의 파일에 그냥 다 집어넣어 버리는 겁니다. 즉 a.cpp라는 거 없애버리고 a.cpp가 가지고 있는 내용을 a.h에다가 인크루드 시켜버리는 겁니다. 여기다 그냥 다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a.h를 인크루드 할 때 이 코드가 그대로 다시 들어오겠죠. 자, 그래서 a라는 이름의 인트형으로 구체화된 클래스를 만들어내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려면 C 언어를 공부하시면서 전처리기가 하는 일과 컴파일러가 하는 일과 링커가 하는 일에 대한 구체적인 여러분들이 그 구분을 하실 줄 아셔야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이해가 되실 텐데, 만약에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요, 일단 링커와 컴파일러가 하는 일의 차이점을 갖다 명확히 한 번 더 확인을 하시기 바라고요. 그게 이해가 되셨으면 아마 제가 이 정도 말씀드리면 다 이해가 될 겁니다. 물론 전처리기가 하는 일도 더불어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결론은 그겁니다. 결론은 우리가 템플릿으로 그 함수를 갖다가 선언을 하던 클래스를 선언하던 파일을 이렇게 나누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왜냐면 컴파일 타임에 참조가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헤더 파일 안에다가 일반적으로 다 집어넣어 놓고 인크루드 시키는 것이 보편적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은 일단 여러분들 템플릿에 대한 아주 큰 그림들은 다 잡으신 거거든요. 특히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잘 이해를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뭘 해보시냐면은
우리가 정의했던 OP 프로젝트에 보면은 컨테이너 클래스 있죠? 이거 템플릿화 해가지고, 어떠한 프로그램에서도 사용 가능한 형태로 한번 예제를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게, 컨테이너 클래스가 container.h와 container.cpp로 지금 나눠져 있을 거예요. 그죠? 제가 요구했던 대로 따라오셨으면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이거 어떻게 됩니까? 템플릿으로 바꾸는 순간 CPP에 있는 코드도 다 헤더 파일 안에다가 집어넣어야 되겠죠. 이 부분 여러분들 주의하세요. 예, 여기까지 해서 12장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